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40회 시문상록문화제가 각종 축제와 전시관을 운영하며 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문문학대상 시상식에서는 베트남 국민작가 바오닌이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체험마당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록문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으로 살았던 시문 선생의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제40회 상록문화제가 2일부터 얼음수변공원 일원에서 시문 청소년 국악제와 개막식 등을 시작으로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문 상록문화제 셋째 날에는 시문 문학대상 강연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얼음수변공원 일원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퀴즈대회 당진배를 울려라와 시문 문학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그날이 오면 북콘서트, 시와 가곡의 밤 등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지며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시문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개간 아시아가 공동 주관하는 시문 문학대상은 평화와 정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아시아 작가들을 대상으로 시상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3회 시문 문학대상에는 베트남 국민 작가 바오닌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영화 예술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했던 시문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롭게 특별상 부문이 제정됐는데요. 초대 특별상에는 소설가 남정현과 임권택 영화감독이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3회 시문문학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바오닌의 대표작 전쟁과 슬픔에 대해서는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반전의 대의를 들어올린 점을 높이 샀으며 특별상 수상자인 남정현 작가는 고전적인 참여문학의 원로로서 한국 민족문학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또한 임권택 감독에 대해서는 시문의 대표작인 상록수를 영화화했다는 점을 주목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제 마지막 날에는 폐회식 전 시문 벼룩장터와 시민 노래열전,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됐고 이 밖에도 시문 전시관과 40년 사신과 같은 상시 행사와 전시 행사가 계속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80세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40세 신모 씨는 뺑소니 후 도주했다가 자수해 현재 구속된 상태고 해당 차량은 압수됐는데요.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 시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등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당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입니다. 지난 8월 22일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서 교통사고로 80세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고였는데요. 음주운전 피의자 40세 신모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28%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가 자수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고 해당 사고 차량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검경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강화된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단속 공유앱 등을 통해 음주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 낮 시간대 단속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미비했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직장 상사, 술집 주인도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 사상죄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을 고시했고 이번 당진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와 같은 음주 사망 사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구형,
다수 사망 시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검경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에서 2016년 충남 임해시군 오비축구대회와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임해시군에 속해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 홍성군과 태안군, 그리고 예산군 5개 시군의 동호인들이 모여 축구대회를 진행하고 배구대회에는 전국 88개 팀,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주말 동안 다채로운 스포츠 행사가 열리며 활기찬 9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충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해나루배 테니스 대회, 59회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 등 전국 주요 스포츠 대회를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는 당진시에서 2016년 충남 임해시군 오비축구 대회와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 배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해시군은 서해안과 인접해 있는 당진시와 서산시, 홍성군과 태안군, 그리고 예산군으로 5개 시군을 뜻하는 말입니다. 해마다 친목을 위해 5개 시군이 돌아가며 오비 축구 대회를 개최해왔고 올해는 충남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2016년 충남 임해시군 오비 축구 대회에는 5개 시군에 속한 50대 이상 축구 동호인들이 진행하는 친선 축구 경기로 이날 참석한 선수들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서한 후 본격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축구라는 가장 익숙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각 지역 주민들 간의 친목 도모뿐 아니라 시군 간 화합과 결속을 위해 시작된 임해시군 오비축구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당진에서는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주최하고 충남배구연합회, 당진시 배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88개 팀,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18회 국회의장기 생활체육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스포츠 행사가 지나고 뒤이어 제40회 호석이 충남 유도대회도 열릴 예정으로 생활체육부터 엘리트 체육까지 모두가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진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해고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농통역사가 지난 1일 농통역사로 복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여 만에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복직뿐 아니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지급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당진 수화통역센터에서 20대 농통역사 여성 노동자 김정희 씨는 센터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쉽사리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가해자인 센터장이 3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정작 피해자인 김정희 씨가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당진 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지역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처벌의 부당함을 알린 결과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당진시 수화통역센터에서 농통역사로 근무하던 김정희 씨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 사실을 인정했고 가해자인 센터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아인협회 충남도협회는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정직 1개월로 처벌 수위를 약간 높일 뿐이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단침입 등으로 고소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영구제명 및 해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명절 휴가비를 받고 연가를 신청해 휴가를 다녀오는 등 만행이 계속됐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분 일부 500만 원을
피해자와 상의 및 동의 없이 입금시키는 등의 부당한 처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와 피해자 김정희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9월 1일자로 피해자 김정희 씨가 원래 자리로 복직할 것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한국농아인협회에 공식적인 사과 자리를 마련할 것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대책위는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정희 씨가 부당함을 알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책위와 피해자 김정희 씨는 이번 일이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의 배경에는 농아인협회의 폐쇄적인 운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지부장님이랑 이사님들, 우리 협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농아인협회가 굉장히 농아인 사회들이 좀 폐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회원분들이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회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에서도 인정한 피해자가 2중,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수많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과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러 오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같이 작은 사람에 대해서 작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래서 더 노력했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이 감격스러운 지금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뿐이지만 너무 말뿐으로 감사해서 죄송한데 너무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당진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나루가 2016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315곳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요. 지난 2월 해나루 쌀이 전국 브랜드 평가에서 2위에 선정되는 등 소비자 브랜드 품질 만족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나루가 2016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2016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사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 시상식인데요. 올해 시상식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31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사전조사와 1차 조사 및 서류 심사, 최종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는데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2월 해나루 쌀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전국 브랜드 평가에서 2위에 선정되는 등 소비자 브랜드 품질 만족도를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해나루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를 비롯해 6월 황토감자축제 등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해나루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및 판촉전을 펼친 바 있으며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특산품을 제치고 해나루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진시는 추석을 앞두고 브랜드의 우수성이 입증돼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과 함께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최고 수준의 해나루 농특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이 5,220마력급 예인선 해나루 1, 2호의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은 지난해 2,000마력급 예인선인 당진호 취향에 이어 이번에 5,220마력급 예인선 2대를 추가로 취향한 건데요. 이로써 선박들의 운항 안정성과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이 31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인선인 해나루 1, 2호의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향식을 가진 해나루 1호는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이 43억 7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말 충남 서천 장항에 있는 연수중공업에서 새로 건조한 5,220마력급 예인선입니다. 해나루 2호 또한 경북 포항 동성주선에서 45억 원에 건조해 이번에 인수받았으며 해나루 1호와 마찬가지로 5,220마력을 자랑하는데요.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은 지난해 2,000마력급 예인선인 당진호 취향에 이어 이번에 5,220마력급 예인선 2대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운항 안정성과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나루 1, 2호는 당진시가 항만 물류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은 135명의 당진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치민 기업으로 2014년 출범해 지난해 예선업 분야에 진출했고 향후 하역업 분야에도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을 비롯한 영남과 영동 지방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진 만큼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충남도 전 지역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은 27도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당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시간 동안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홍성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더우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 지역인데요. 최저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19도의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시원하겠습니다. 청양 지역은요, 최저 기온 20도,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면서 보령이나 부여 서천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은요, 최저 22도의 기온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낮 기온은 비슷하겠지만 수요일부터 아침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선선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낮 시간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에 강한 햇빛을 쬐면서 벌초를 하시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작업을 하신다면 틈틈이 그늘에서 쉬어주시거나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충남 서북부 생명의 돛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되어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돛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